윤 대표님, 예.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예. 당명도 비슷비슷합니다만은 간에 네. 합당 협상이 꽤 오랫동안 예.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완전히 결렬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양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서도 그러겠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사적인 감정, 네. 그 앙금이 네. 이렇게 합당 협상의 결렬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가 6월 12일이죠? 네. 그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그 일요일에 네. 상계동에 무슨 마들 카페인가 무슨 예, 카페에서 예. 바로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우리 한 동네에 있는데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갖고 그때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뭔가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성일종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또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두 사람이 이제 그 협상 대표가 돼갖고 열심히 해왔는데 몇 개 잊어버린 거죠? 뭐 두 사람이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이 원래 매끄럽진 않고요. 예. 예. 지역구가 같잖아요, 노원에. 예. 병이죠. 예. 그동안에 이제 서로 공천 문제 갖고 많이 좀 마찰도 있었고 좀 무거운 감정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감정보다 더 큰 게 합당을 해서 얻어갈 게 별로 없다. 예, 서로 이렇게 결정을 낸 거 아닌가. 특히 안철수 쪽에서는 합당을 해서 지금 들어가 봤자 내 역할이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밖에서 고스톱으로 말하면 쇼당 거는 게 낫지. 예? 맞아요. 내가 거기 들어간들 그 지지율 1%, 2%들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 더 쪽박이 더 깨진다. 안철수 그래도 한 5% 됩니다. 되긴 되죠. 예. 근데 그거 갖고는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권 출마 이걸 포기하기를 안 하는 거죠.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갈 때만 해도 대권을 포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서울시장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장이 안 됐는데 이거 대권까지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그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국민의 당에 있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당원 결의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뒤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대권 안 나가겠다고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고 스스로 얘기했지 않느냐. 네. 그렇죠. 서울시장 경선 때 네. 이기려고. 네. 또 합당도 우리가 하자고 한 적이 없다. 당신들이 통합하고 합당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당명을 바꾸자. 야권 단일 후보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자. 이렇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그 그렇죠. 얘기예요. 지금 당명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선거 지고 뭐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당명 바꾼 지. 동네 감자탕집도 이렇게 이름 자주 안 바꿔요. 아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똑같은데 뭐 바꿀 게 그걸 바꿀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예, 당명을 굳이 바꾼다면은 저는 당명 안 바꾸는 당으로 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당명 안 바꾸는 당. 예. 예? 그 이름만 바꿔서 뭐 하냔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당에서 자꾸 저렇게 그 당명까지 바꾸자고 하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기 국회의원 3명 갖고 그러니까요. 예, 합쳐서 여러 가지 지분 요구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까지 바꾸자. 차라리 그러면은 안철수는 안철수 당이라고 하면 되죠. 예. 사실상 뭐 안철수 당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아니면 안철수 상회라고 하든지요. 네. 지금 합당한다고 했고 통합한다고 해놓고 지구당 위원장들을 또 공모를 해갖고 그렇죠. 뭐 한 반 정도 이렇게 또 뽑아놨잖아요. 그래갖고 공동 뭐 위원장 또 그러니까, 당직도 공동으로 뭐 이렇게 하자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정치를 하기로 해서 안철수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새가 아니라 철새할 때 새가 돼버렸어요. 예. 조류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여태까지 이게 10년 했으면은
정치적인 자산이 자꾸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때마다 입장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번복하고 자꾸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신뢰 자본이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이제 접으시고 하던 것 계속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준석 대표는 2016년에도 노원병에서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네. 잘하면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데 52.3% 대 31.3% 네. 졌고 2018년 6월에 거기서 다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안철수계가 아주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뭐 공천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앙금이 남아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떨어졌다. 또 떨어졌죠. 예, 그래서 본인이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은 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다 해갖고 네. 안철수 디스를 계속 해왔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 되기 전에도 안철수 얘기만 나오면 쌍지평이 찍고 나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는 새로운 정치를 선보여야 되는데 안철수는 새 정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은 참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짹짹짹짹짹 거리잖아요. 사실- 둘 다 새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이준석 대표가 뭐 최고위원회 이렇게 픽업되고 네. 또 이 야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할 때 안철수의 어떤 대안 아니냐, 네. 거의 안철수하고 대비되는 네.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대표 경선에서도 그러한 희망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는 젊은 꼰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하는 예, 거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네. 신문 칼럼을 보니까 이준석이가 김종인이라든가 또 유승민 뭐 그런 사람들한테 못된 것만 배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국가를 경영하려면 좀 통 크고 새로운 시야를 갖고서 해야 되는데 기존 그냥 그 정치 공학적인 파워 게임, 유분리 요것만 따져서 그때 입에 쌍심지 끼고 싸움하는 입만 하는 정치. 이러니까 국민들이 신선함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같은 데 다니면은 그런 토론 기술이라든가 또 언변은 아마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도 한두 차례 이 패널로서 해보면은 말솜씨는 아주 타고나고 그 마지막 멘트는 항상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를 볼 때는 지지는 않는구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라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토론식 그 대부분의 공부가 토론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많은 노하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잘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폭넓은 통 큰 정치를 배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자꾸 이 안철수 대표를 자극을 한다. 속값을 후히 쳐주겠다. 또 뭐 그런 지역위원장다 그런 것은 전혀 나는 인정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는 참 그게 내가 지금 이준석한테 이런 꼴이 당할 그렇죠. 내하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빈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줘야죠. 국민의 당이 아무리 안철수 상회 정도도 안 되지만 조만한 구멍가게 국회의원 3명이지만 그래도 존중해주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안철수 개인적으로는 한때 50%가 넘는 지지율도 얻은 적도 있고. 그 드루킹 아니었으면은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홍준표보다도 훨씬 앞섰고. 그렇죠. 그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양강으로 갔었어요. TV 토론 때 문재인 보고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할 때 그게 그때 포털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거든요. 그거를 또 안철수 이상한 놈이라고 하면 달리면서 그냥 온갖 곳에 그러면서 퍼날랐죠. 분위기가 이 여론조사에서 좀 나빠졌거든요. 그러면서
홍준표한테도 뒤처지고 했는데 사실은 안철수도 최근 10년간 우리 정치의 큰 인물인 건 분명한데 그거를 좀 인정해야지. 속값을 후히 쳐드리겠다. 어디 소장사입니까? 어쨌든 안철수 소장사예요? 정치적인 비중이나 역량 이런 것으로 봐서 뭐 지금 당세로서는 뭐 게임이 안 되지만 이준석이 안철수를 그렇게 비하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 윤석열한테 면에서도 그렇게 할 윤석열 그 후보한테도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도 좀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점 때문에 결국 아까 뭐 우리 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가 국민의힘하고 뭐 합당을 해서 통합을 해서 들어간들 거기서 자기의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완오브 댐이죠. 원오브 댐 돼가지고 네. 그렇다고 무슨 대선 후보가 될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지금 이준석은 안철수하고 단판을 짓자. 그러는데 안철수는 나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른 방법이라는 게 지금 철석연대가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당신하고 얘기해봤자 안 되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네. 당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가 되면은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그렇죠. 단일화를 하는 네. 게 100번 자기로서는 내년 대선 이후에 예. 자기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계산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안철수가 별도로 나와버리면은 야권의 5, 6%는 까먹어버린다 네. 이 말이에요. 네. 많으면 한 10%까지 까먹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잡을 수밖에 없고 안철수가 갖고 있는 중도적 이미지 예. 이거는 있죠.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예. 안철수가 그 중도 이미지도 있고 그래도 한때 국민의당이 그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이 30명이 넘었잖아요. 38명까지 예. 했습니다. 그 세력을 무시 못하죠. 이번에도 윤석열 캠프에 그 김경진 전 의원이라든지 옛날에 안철수 당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하고 교감을 확대하는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준석하고 협상해봤자 나중에 대권 후보가 된 사람이 그거 아니야 해보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봤자 소용없다. 그렇죠. 이준석은 사나이 대 사나이의 협상, 예? 큰 회담을 할 정도 그릇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사적인 앙금도 물론 있지만 안철수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국민의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들어갈 수도 있고 사전에 뭐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고 협상이 잘 돼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있다가 단일화 하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판에. 그렇죠. 예. 김동연이도 있고 여러 사람 뭐 밖에서 오면은 우리 같이 단일화 테이블을 앉아봅시다. 그렇죠. 하면은 거기서 또 지분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어야 네, 그렇죠.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소파로면 소 몇 마리 값밖에 못 받잖아요. 예. 예. 제일 더 좋은 게 속값보다는 알박기죠. 알박기해야 제대로 값을 받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직도 나이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차기를 내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정부에서 뭐 총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몸집을 키울 경우 얼마든지 차차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아홉이니까요. 충분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로서는 길게 보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길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안철수는 너무 좀 짧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기전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실수를 했고 그렇죠. 성공을 못했어요. 이번에도 야당에 될 사람을 확실히 밀어줘서 자기 입지를 차지하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되면 순조롭게 철석연대가 또 후보 단일화도 이루어지겠지만
뭐 다른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홍준표가 된다든가 예. 또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다른 분들이 될 경우 안철수와의 그런 합당 문제, 통합 문제, 단일화 문제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안철수도 대선 전국에서 중요한 변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요. 예, 국민의당 자체로서는 뭐 미약하지만 안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중도 그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대선 전국에서의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쥐려가겠죠. 그렇죠. 예. 또 우리 국민들은 한 10년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그 동정심, 부채의식 또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절하게 이번에도 본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다시 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